안녕하세요. 음, 제가 제 방송 채널 컨텐츠를 한번 정해봤거든요. 일단 정한 게 우리나라 정치 상황 관련한 내용들은 올해 들어서 해왔던 대로 제목 바탕색을 파란색으로 해서 올려드리고요. 또 아직까지 한 번 해봤는데 제 생각에 좋은 문학 작품들, 뭐 의미 있는 영화 등등 우리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야는 하늘색 바탕 제목으로 올려드려 보고요. 그리고 이 하늘색 내용은 좀 촌스럽더라도 밖에 나가서 우선은 주로 소박한 우리 동네 풍경들과 함께 올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사용하는 이 분홍 보라색, 보라 분홍색, 이 바탕색 제목으로는 최근에 박원순 상황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시작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일반 국민들 절대 다수의 편안하고 상식적인 일상생활과 삶을 해치면서 극소수 자기들의 이익만 폭력적으로 추구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굉장히 장기적인 모든 전략과 계획, 의도들 이런 거에 관한 내용에 가까운 방송들은 이 분홍 보라색 바탕으로 제목을 달아서 올려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른바 서양의 고대 철학, 뭐 그리스 철학,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신화, 종교, 서양 근대 철학, 사회과학, 그리고 뭐 정치학, 인문학, 대중예술 아마 엄청 막 완전 잡다한 분야들이 싹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극소수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 모든 분야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만든 것도 있고 그래갖고 써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파헤쳐서 디벙크, 즉 사실 진실이 아닌 것들을 밝혀내고 민주주의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속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송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듣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정말 알면 알수록 제 생각에는 진짜 사람이지만 악마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2016년 미국 힐러리 대선 캠프의 전략가가 한 그 말이요. 그 사람이 우리의 목표는 유권자들이 우리의 의도를 unaware, 알아차리지 못하게 unaware 하게 해서 만들어서 그들이 incompetent, 무능력하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의도를 우리의 목표가 거꾸로 분쇄해버리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우리 자식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국민들이 각 나라의 국민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국민들과 우리 자식들을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요. 또 한 가지 방송 분야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그 내용은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이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으로 근원적으로는 극소수인데 거의 정말 그 진짜 나쁜 사람들인 이 나쁜 집단인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최소한으로 짧게 잡아도 200년이 넘도록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서구 사회의 정치적 의도들, political spectrum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치적 입장들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서 그 속에 담긴 그들의 의도를 그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시작 부분인 political spectrum 일반 정리 이 부분은 작년 12월 8일에 한번 상세하게 방송해 드렸던 내용과 을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불과 한 40일 전인데 또 벌써 한 10년 전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작전 세력들, 글로벌 엘리트들, 저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엘리트들의 우리나라의 그 대행 세력들, 이들의 이 작전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엄청 빠르게 달라지고 있어갖고 지금 정신이 없을 지경인 거죠.
아무튼 그 불과 40일 전인 작년 12월 중순까지 이재명 죽이기가 정말 극에 달해 있었고 이재명 극렬 지지 작전 세력들이 이해찬, 전해철, 김진표, 유시민 그다음에 경기도의 지역구를 둔 안민석, 이종걸 뭐 이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이재명 죽이기의 그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한테로 돌리면서 이재명 죽이기를 문재인 흔들기에 엄청 효과적인 수단으로 써먹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 작전 세력들이 그때 엄청 밀어붙이던 그러니까 이재명 극렬 지지 작전 세력 극이 똥파리들이 엄청 밀어붙이고 있던 슬로건이 이재명 지사님을 급격한 사회주의 혁명의 지도자 자리에다가 취직을 시키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다시피 한 무슨 폭력까지 동반하는 사회주의 바람을 막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로 대대적인 뭐 혁명, 집회, 뭐 사회주의를 막 주창하는 시위 이런 거를 일으켜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자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유튜브 안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사회주의라는 이 이념, 이데올로기가 이제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드러난 거죠. 이것이 어떤 정치적 전체 스펙트럼 속에서 전체적인 정치적 스펙트럼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 이거를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들은 본래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서구 사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발전된 분야들이고 농경사회였던 19세기 정도까지가 끝나고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퍼져나간 20세기부터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그때 정도부터요. 동양보다 서양이 우월한 사회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동양까지 전 세계로 좀 강제적으로 수입된 그러니까 수출시킨 그들이 수출시키고 우리에게 수입된 이런 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 political spectrum 정치적 견해들이라는 이 말은 19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왕정을 끝낸 프랑스의 의회에서 좌석 배치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자리 배치요. 그때 프랑스 의회에서 왕정시대, 봉건시대의 였던 당시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좀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왼쪽에 그러니까 연단을 중심으로 왼쪽에 그리고 좀 천천히 좀 편안하게 가자는 입장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았던 것에서 좌파, the left wing, 그리고 우파, the right wing 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혈혁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폭력적인 피를 동반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던 그러니까 이게 안티혁명인 프랑스 혁명이 안티혁명인 앙샹 레짐 끝에 나폴레옹 황제가 다시 등극해서 또 전쟁을 일삼고 피를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은 전 세계 인류가 본받아야 할 찬란하게 성공한 혁명이 절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거에 더 이상 속고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피로 물들었던 프랑스 혁명 직후에 의회의 격렬한 논쟁, 토론 이게 막 있었고 그거를 지켜보던 어거스트 꽁트라는 사람이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의 장을 열었는데요. 이 프랑스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 사람 하는 말이 완전히 올바라서 맞는 말이라서 이 사회과학이라는 장이 열렸다기보다는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던 그러니까 스몰 그룹 형태로 스몰 그룹들 형태로 막 프랑스 혁명에 끼어들고 이랬던 글로벌 엘리트들이 여러 가지 자연 발생적인 현상들 중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완전히 띄워주고 뭐 이런 덕에 이 꽁트가 말한 사회과학이라는 이 영역이 컸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이런 스몰 그룹들이 이제 끼어들었었다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프린스턴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면 French Revolution and 뭐 small groups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 학술 결과 연구 논문들 이런 거에 대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꽁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와 세상에 대한 논의들도 과학, 사이언스여야 한다는 입장이 큰 울림을 얻어서 뭐 사회학 이런 학문 분야가 생겨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특히 뭐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 뭐 에밀 듀르갱 이런 뭐 아직도 유명한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면서 뭐 그 생물학 쪽에서 진화론, 그다음에 철학 사유 방법론에서 변증법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인류 역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즉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여러 시도들, 여러 학파들의 기초를 세우고 또 이게 이렇게 쭉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충 이 정도가 우리 한국을 포함하는 뭐 동양, 동북아시아, 한반도와 중국 이런 데가 아닌 그 우리가 서양이라고 부르는 사회에서의 소셜 사이언시스, 사회과학들에 대한 아주 간단한 요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동양, 우리 동북아시아, 한반도와 중국에는 이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철학, 통치 철학 이런 것들 속에 다 녹아 있었고 뭐 그랬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견해들 중에서 좌측에는 the left wing, 좌파에는 대강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다음에 우측에는 the right wing에는 개인주의, 자본주의 정도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회과학이라는 영역에서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뭐냐 하면 뭐 좌측 맨 끝에 해당하는 뭐 매우 이상주의적으로 완벽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말로만 완벽한 커뮤니즘, 그러니까 이상주의인 공산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개개인에게 앞서서 무조건적으로 전체만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토탈리타리아니즘으로 흐를 악의적인 부분이 내포되어 있고, 또 자본주의,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우측, the right wing의 맨 끝에는 그 반대의 의미로 공동체의 선한 측면까지를 완전히 막 부정하다시피 하는 극도의 개인주의인 자유의지주의가 숨어 있다. 이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자유의지주의라는 단어가 libertarianism, 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이것이 경제 부문에 적용된 게 그 유명한 라자페어,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주의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소셜리즘, 캐피탈리즘 이 두 용어가 이제 그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두 용어는 한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일컫는 말인데,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의 기본 근간 산업들, 그러니까 회사들 국가가 소유하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들이 그 모든 생산 수단들을 소유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용어 두 개가 좀 전에 말씀드린 totalitarianism, 전체주의와 libertarianism, 공산주의인 겁니다. 전체주의는 왼쪽 좌파의 최극단에 있는 극악한 이데올로기로서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는 극단적인 오직 전체만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고요. libertarianism이라는 즉 자유의지주의, 이 용어는 그러니까 liberty 이 단어 많이 쓰잖아요. 뭐 자유, 해방 이런 거요. 그리고 뭐 liberal, 저 사람 liberal해 이러면은 엄청 자유로운 영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개개인의 극단적이고 완전한 자유를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공동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동체 문화가 아주 많이,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피 속에 녹아 있다시피 하잖아요. 거의 그렇게 뭐 둘의 향악, 뭐 품앗이 이런 말들이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다 이렇게 다 남아 있는 건데, 이런 공동체의 순기능, 아름다움 이런 것까지 완전히 배격하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리버테리아니즘이라는 것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인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영역에 들어가 있는 이 라자페어라는 게 결국 요즘의 그 신자유주의 이거에 인제 기본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인제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의
이 폭압적인 그 막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리버럴들 보고, 그러니까 리버럴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좌파들을 보고 파시스트라고 막 비판을 하는데, 그거가 이제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버럴은 본래 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들이고, 파시스트 이러면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데, 그 용어가 그 반대되는, 이념적으로 완전히 반대인 용어가 겹쳐져 가지고 같은 뜻이 돼서 한꺼번에 한 사람 또는 한 그룹을 지칭하는 뜻으로 같이 쓰여도 말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이 본래 그 출발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말이 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에서 피로 양극단을 넘나들었던 프랑스 혁명이라는 대사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과 그 실패라는 대사변을 분석, 정리한다라는 명분하에 생겨난 이 정치적인 견해들이 본래 태생부터 이렇게 전체 강조, 그 다음에 개인 강조,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쪽을, 반대되는 양쪽을 강조하는 이거를 넘나들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부추기면서 온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의 정신을 싹 다 빼놓으면서,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평범하게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는 그런 도구로 이 극소수 글로벌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되는 이런 그 세월이 이렇게 펼쳐져 왔다는 겁니다. 계속 전개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진보라는 입장이 좀 도를 넘게 되면, 그러니까 이상주의로 살짝 치우치게 되면 당연히 숙골들에게 이익이 되는 목소리를 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정말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네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스윙이 힘을 막 주면, 힘을 주면 줄수록 반동이 더 심해져서 갈등과 싸움이 더 심해지고 탄력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극과 극이 서로 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안티 국민인 엘리트들은 그러니까 진심으로 서로를 밀어내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안티 국민인 극소수 엘리트들이 이렇게 본래 이렇게 설정해 놓았던 이런 이데올로기들 속에 들어가서 그게 이데올로기고 그 본질이 어떤 건지에 대한 심각한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했던 그런 이념적인 내용들, 그런 현실적인 내용들에 복무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런 일들이 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은 제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국 글로벌 엘리트들, 미국의 가짜 진보 사기 집단들인 민주당 세력, 이들의 우리나라 내의 앞잡이 세력이, 즉 가짜 진보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를 좀 심각하게 흔들고 있는, 아직까지도 흔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박원순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그러니까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입시 정책 문제 같은 이런 교육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입시 제도가 정말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철수 생각을 좀 해보면 2012년에 안철수가 정계 진출을 하냐 마냐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안철수가 괜찮은 것 같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까지 사가지고 막 읽다 보니까 그냥 말만 엄청 장황한데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없어가지고 꾹꾹 참으면서 읽었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 한 가지 진짜 확실하게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 하면은
그 대학 입시 정책에서 부익부 빈익빈 부의 대물림을 학벌의 대물림으로까지 더 극단적으로 확장시킬 게 불보듯 뻔한 그런 수시를 확대하고 찬성하는 수시 입시 정책을 확대시키는 거에 찬성하는 안철수가 그거였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는데 결국은 2013년에 아휴 이 멍멍이 짖는 소리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멍멍이가 둘이 있는데 이 조그만 녀석이 이렇게 짖어가지고 지금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안철수가 그러니까 2012년 겨울에 그 대선 행보를 보면서도 깝깝해하다가 봄 초여름의 지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안철수 책 샀던 거를 그냥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그러면서 재활용 그 폐지 수거함에다가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그 책 제목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7년에 그 대선 후보 토론 때요. 대학 입시에서 수시, 정시 이 개념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저거는 이른바 진보라는 측에서 그 문재인 그때 당시는 문재인 후보님이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께 굉장히 일관되게 잘못된 정보들을 보고해 온 결과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소로스류의 미국 그 가짜 진보 사기 민주당 앞잡이들, 가짜 진보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일관되게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봐도 좀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제 박원순 같은 지금은 가짜가 돼버린 그런 가짜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진짜 인권 변호사이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작년 말에 세계 인권의 날 기념일에 우리 국가인권회에서 하신 연설을 들어보고 또 그때 비슷한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정책 결과 보고 그다음에 향후 정책 간담회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그 KTV 국민 TV에서 라이브로 그러니까 뭐 띄워놓은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대로 녹화해서 띄워놓은 이런 방송을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우리나라 입시 교육 정책 중등 교육 정책 입시 정책 이런 것과 관계돼서 그 가짜 진보 세력들이 우리 대통령님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생각하던 그 제 생각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금 예를 들면 왜 그 진보 교육감이 그 학부모님도 뭐 올바른 입장과 원칙을 가지신 걸로 뭐 보여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왜 대한민국의 대표 서울시의 진보 교육감이 왜 학부모들한테 물리적인 공격까지 당하고 왜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입시정책 기사들마다 학력고사로 돌아가야 된다, 수시 폐지해야 된다 이런 댓글 진짜 홍수를 만들어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문제점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깊이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보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가짜 진보 민주당, 오바마 힐러리 이들의 국내 앞잡이들 아니면 최소한 그 가짜 진보 민주당 그 진보라는 사람들을 정말로 옳다고 믿고 무비판적으로 맹종하는 진짜 미국 친미 사대주의 가짜 진보 세력들이 좀 깊이 개입돼서 잘못된 정책 조언으로 대통령님을 흔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들이 이렇게 그리고 글로벌 엘리트들은 이런 식으로 끼어듭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진보가 숙골들 즉 가진 자들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봉사하는 하나의 예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또 벌써 어제네요. 울산을 방문하신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를 이제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만든 동시에 석탄 등등의 화석 연료가 아닌 클린 에너지 중심 국가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는 대통령님의 굳건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16년 미국 대선 경선 도중에 마지막 경선에서 근데 이제 선거 대선 토론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지역 경선하러 다닐 때 힐러리가 불법으로 관리하던 이메일 계정이 털려가지고 위키릭스가 그걸 공개해버려 갖고 힐러리가 곤욕에 빠졌었잖아요. 오바마도 그 계정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러던데요. 근데 그때 털렸던 이메일 33,000개 중에 하나에서 브라질의 그 최고 갑부 뱅커들하고 힐러리가 주고받은 메일이 한 개 나왔는데 그 한 개에서 힐러리가 이제 국경은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크루즈에서 편안하게 뭐 주스를 뭔지를 마시면서 뭐 휴양지에서 즐길 일만 남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세 번째 마지막 공개 토론에서 사회자가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 국경은 없어질 거다라는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는 바로 옆에 서 있다가 뭐 그거 물어봐줘서 고맙다 막 이랬죠. 근데 힐러리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We were talking about energy. 우리는 에너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중이었다. 이렇게만 딱 하고 급하게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반만 얘기한 건데 그 반이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오바마 힐러리는 이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화석 연료 사용을 금지한다. 이런 명분 하에서 자기 나라에서 200년도 넘게 쓰고 남을 석유와 천연가스를 아예 못 파내게 다 금지시켜 놓고 그러고는 파리 기후 협약을 2015년에 체결했죠. 그렇게 하고는 태양광하고 풍력이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새로 개척하는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별로 없는 완전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엄청나게 대규모로 만들어 갖고 그거를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과 금융계의 큰손들과 나눠 갖고 그러고 이제 일반 사람들로부터 에너지 가격을 천문학적으로 올릴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가 트럼프 때문에 쫄딱 망한 거거든요. 그 태양광, 풍력 이런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둘러싸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진보인 환경단체들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오로지 폭력적인 초국적 기업들과 소로스 같은 안티피플, 안티국민인 글로벌 금융자본 세력에게 봉사해 왔는가. 그러니까 진보적인 환경단체들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가 보편적으로 화석연료에서 탈출하는 길은 그러니까 태양에너지와 바람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은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통령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수소 그리고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또 니콜라 테슬라의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전자기장을 이용한 무선 공짜 전기 이런 것들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테슬라 타워도 연구를 시작했으면 좋겠는 게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 비밀로 묻어놨었다는 그 엄청난 기술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미국 텍사스에서 본격적인 실용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마 트럼프가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라고 조용히 지시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태양광, 풍력 이거는 인류의 미래 에너지의 답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생산비가 너무 대량 생산이 됐을 땐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고 특히 태양광은 우리나라 같은 여기서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태양광 얘기만 나오면은 그 매국 스콜들의 댓글 부대로 보이는 댓글 부대들이 문재인 정권은 태양광 비리 때문에 자멸할 거다. 붕괴할 거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는 이명박의 4대강 비리랑 똑같다. 이렇게 막 쓰는 그 실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혹시 이런 문제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이렇게 참 주제 넘게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주제 넘지만요. 어쨌든 왜냐하면 딥스테이트 이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글로벌 엘리트들 이쪽에 그 거의 스파이 정도 되는 이런 자들이 이제 각 나라의,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진짜 민주주의 정부에 숨어들어가지고 그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을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거짓말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딥스테이트들은 미국의 안티 트럼프 세력, 그러니까 그 오바마 힐러리에 봉사하는 그 세력들을 정말 그대로 따라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들의 앞잡이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완전 작전 세력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한 10배, 20배 더 잘합니다. 기동성도 엄청나고, 뭐 아직은 뭐 언론 플레이 수준이지만 정말 진짜 와, 정말 머리 좋은 거 이 분야에서도 진짜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에너지 분야도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미국의 가짜 사기 진보인 그 미국 민주당 그러니까 글로벌 앞잡이들의 국내에서 대행하는 국내 이 앞잡이 세력들한테 일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잘못된 브리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뭐 의식적으로 속이는 이런 거에 혹시 그냥 너무 믿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정말 그러니까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들이 너무 극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의 딥스테이트들도 너무 극악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넘 걱정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지금은 아니겠지만 뭐 이낙연, 임종석, 이해찬 이렇게 지느끼리 당정청 해가면서 만나갖고 참나 그런 일들까지 벌이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화석 연료로부터 클린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을 부드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원자력 마피아, 원피아라고 불리는 이 부패 카르텔이 반드시 분쇄돼야 하는 게 맞지만, 하지만 그 문제와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거는 서로 완전히 관계가 없는 내용 이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에너지 문제에서도 이 딥스테이트, 이 사기 진보 혹은 이 사기 미국의 사기 진보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너무 순진하게 믿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에 혹시 개입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가 다시 좀 우리나라에서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좀 아주 러프하게, 그러니까 투박스럽게, 왜 이념과 이상을 따르는 이른바 진보들이 결과적으로는 숙고린, 즉 안티 국민, 안티 피플인 이런 세력들에게 봉사하게 되는지, 그 근본 출발이 된 지점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이 교육 문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에너지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 녹음을 하면은 목소리도 좀 많이 가라앉거나 이래서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밤 시간을 피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도 또 벌써 지금 밤 2시 13분이네요. 이거 원고 끝냈을 땐 여기 1시 반이라고 적혀 있는데, 더군다나 오늘은 뭐 여기 녹음이 같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참
저 밥솥이 밥 짓는 냄새는 녹음이 안 될 텐데 밥 되는 냄새가 참 좋습니다. 그 현미 귀리밥입니다. 맛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데다가 멍멍이도 짖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또 오늘도 모두 편히 잘 주무시고요. 또 금방 또 뵙겠습니다. 항상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편안히 안녕히 주무십시오. 굿나잇.